이 다음에 어떻게 하지? 할 때 저 내용을 좀 떠올려 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건 아니면 현재까지 내가 구한 거건. 그 구한 상황이 삼각형의 6개 요소 중 뭐뭐뭐를 준 건지를 그 상황에서 따져보라는 거야. 이게 언제 쓰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언제 쓰는지를 아는 게. 그래서 내가 증명은 어차피 여기는 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수능 실전 개념이니까 좀 읽어볼래? 사인 법칙이 어떻게 되죠? 사인 뭐분의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A가 사인 뭐요? B분의 B랑 똑같고 사인 C분의 C랑 똑같을 때 그게 몇 R이 된다? 2R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잘 봐. 이 사인 법칙이 됐건 코사인 법칙이 됐건 어떤 임의의 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누가 붙인 말은 아닌데 이 삼각형은 6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6요소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렇게 각이 몇 개가 있고 얘들아? 3개.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이 또 몇 개가 있다? 이렇게를 삼각형의 6가지의 요소로 본다고. 이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저 6개의 정보 중 지금부터 3개를 내가 줄 테니까 그 3개를 이용해서 나머지 3개를 구해보세요 라는 게 이 단원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의 정보 중 대답을 한 번만 해줘. 몇 개를 지금부터 제공을 해주겠다고? 3개. 그랬을 때 나머지 3개를 구해봐라. 이해되겠지? 이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배우는 이유야. 그랬을 때 그럼 요 공식을 가지고 니네가 한번 분석을 해봐봐. 얘는 어떻게 정보를 주어야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될까? 자, 설명을 해볼게. 요거를 주고요. 요거를 주면 이쪽이 나오죠. 그럼 몇 개를 준 겁니까? 2개. 괜찮지? 그때 여기를 줬다고 치죠. 그러면 길이 2개와 각을 몇 개 준 거지? 하나. 그럼 사인 법칙에 따라 얘랑 얘가 같다는 걸 이용해 여기가 나올 거야, 정보가. 맞죠? 그런데 이게 무슨 각형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니까? 삼각형.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것도 나온 거죠. 세 각의 합은 뭐가 돼야 되니까? 파이. 그러면 얘를 또 마저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까지 구하는 게 가능하다.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그런데 니네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여기서 줄 수 있는 3개 중에 이거를 주고 이거를 주고 그리고 이거를 줘도 정보가 3개 주어진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 거지? 실은 3개가 아니라 몇 개를 준 거야? 2개를 준 거야. 즉 중복된 정보를 준 거예요. 얘를 주고 얘를 줬으면 얘는 내가 구할 수가 있는 건 거지 문제에서 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3개는 안 된다고. 알아들었니? 그럼 이렇게 하면 3개가 되는지는 좀 봐줄래? 얘를 주고 얘를 주고 얘를 준 건 3개를 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얘를 줬기 때문에 요거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둘이 같다는 걸 이용해. 마찬가지로 얘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거의 합이 파이니까 얘가 나올 거고 다시 사인 법칙에 따라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라는 걸 이용해 다 완성할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상의 사항을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사인 법칙을 쓰라고 주는 정보는 한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대각의 사이즈가 주어진다가 원칙입니다. 한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뭐가 주어진다고 얘들아? 대각. 그러니까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어느 한쪽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정보로 여기를 주건 이거 줬는데 여기를 주건 이거 줬는데 여기를 주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와 대각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는 거야. 근데 저때 알파는 또 다른 한 변의 길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각의 사이즈일 수도 있다. 이해가 됐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 외접원에 무슨 지름이 주어진다고 얘들아? 반지름. 요즘은 이거를 외접원의 넓이로 대체해서 주는 문제도 많고요. 경우에 따라 외접원의 둘레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렇게 외접원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보를 많이 준다는 느낌이면 외심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 외심은 뭐를 외심이라고 하지? 저 중학교 때 배우는데 외심이라는 말에 약속이 있어.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거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외심인 거지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외심이라는 걸 배울 때는 원과 상관없이 배워요. 그냥 삼각형 하나만 똑 떨어지잖아. 그럼 거기에서 외심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정의를 한다. 각변의 무슨 이등분선에? 수직 이등분선. 예를 들어 이렇게 삼각형이 아무거나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얘들아. 그럼 잘 봐. 얘랑 얘 중점을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직으로 끌어올려? 수직. 또 여기도 중점을 잡아서 여기에 무슨 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면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기죠. 여기가 외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머지 변에다가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러고 싶진 않은데 여기가 2등분이 됩니다. 괜찮겠지? 그리고 이게 왜 외접원의 중심의 성격을 갖냐 하면 원을 그려서 별도로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잖아 얘들아.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런 놈을 현이라고 불러. 현. 근데 그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무슨 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2등분이 된다가 얘뿐만이 아니라 이거가 다 성립한다. 그렇게 성질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때 요게 무슨 지름이 된다 얘들아? 반지름이 된다. 그렇게 해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거나 외심이라는 언급이 나오거나 문제에서 주어진 각과 변의 관계가 한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대각의 관계라면 사인 법칙을 쓴다. 그러니까 A라는 각도를 주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 A를 주면 일단은 사인 법칙을 쓰란 얘기라고. 알겠지? 그리고 얘를 주건 얘를 주건 얘를 주건 할 거라고. 그럼 나머지 삼각형을 완성해 달라는 얘기야. 자, 근데 두 번째, 이 코사인 법칙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법칙은 내가 일단 하나를 던질게요. A제곱은 어떻게 되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교과서에 써있는 이 공식에 따르면 코사인 법칙의 활용처는 첫 번째,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뭐가 주어져 있을 때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야. 그걸 사이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B라는 길이 주고 C라는 길이 주고 BC를 끼고 있는 A라는 각을 줄 때 그때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얘들아 요렇게 쓰는 것도 교과서에 정의가 돼 있죠? 코사인 B는 이런 식으로. 괜찮지? 요거는 니네 암기하고 있으면 좋아.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는 외웠는데 그때그때 정리하겠다 그래도 말리진 않는데요. 요거 자체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도움은 됩니다. 그럼 여기가 각이 B니까 이 길이 B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마이너스로. 그리고 나머지를 곱셈 공식처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C제곱 더하기 A제곱하고 여기가 몇 CA? 2CA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괜찮겠어?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지금 이 코사인 법칙의 사용 상황을 알려주는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뭘 쓰게 된다고? 코사인 법칙을 또 쓰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6개의 정보 중 세 변의 길이를 주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 각 하나의 정보를 구해나갈 수가 있다. 괜찮죠? 그 각을 A를 구할 수도 있고 기준 변화식에 따라 B를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럼 그렇게 각 두 개에 대한 정보를 구해내면 나머지 하나는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 또 하나를 구해낸다. 그렇게 해서 삼각형을 완성해 나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겠냐? 이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활용처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여기에 한번 연결 지어서 니네가 문제를 푸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된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저거를 하나씩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지금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를 풀다가 내가 한번 툭 하고 막힐 때가 있다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하지? 할 때 저 내용을 좀 떠올려 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건 아니면 현재까지 내가 구한 거건. 그 구한 상황이 삼각형의 6개 요소 중 뭐를 준 건지를 그 상황에서 따져보라는 거야. 그럼 내가 현재까지 문제에 준 거랑 내가 구한 걸 합쳤더니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이 나온 거구나. 그럼 코사인 법칙. 근데 한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각을 알고 있는 거구나. 그럼 사인 법칙. 아직 외접원의 정보를 내가 안 쓴 거구나. 그럼 사인 법칙.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보통은 보자마자 이게 와요, 느낌이.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예를 들어 단계를 한 2-3단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럴 때는 저 생각을 한번 하는 게 분명히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부터 내가 문제 풀어가면서 그것들을 좀 언급을 해드릴 거야.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최근에는 곁다리 짚는 공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인 법칙 1번, 코사인 법칙 2번, 3번이 넓이. 여기까지가 마지막 설명이니까 들어봐 얘들아. 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각도 C인데 여기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중3 때도 배워 이거는. 뭐분의 1에? 2분의 1에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괜찮지 얘들아? 자, 요게 1번 공식. 그 다음 2번. 혹시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잘 들어보세요. 4R분의 ABC다.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는가? 여기부터는 외울 건 아니야. 외울 건 아니야. 그냥 어떻게 나온 건지를 이해만 좀 해줘 얘들아. 4R분의 뭐라고 내가 썼다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를 좀 니네 이 밑에 설명과 연결짓기 위해서 각을 좀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아까 여기 각시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의 또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 작년에 6월, 9월, 11월 다 지배했던 내용인데 잘 들으세요. 사인 법칙은 뭐의 관계를? 각의 관계를 길이의 관계로 바꾸는데 굉장히 용이한 식이에요.
각의 관계를 뭐의 관계로 바꾼다고? 길이의 관계. 이게 별 얘기는 아니야. 들어봐봐. 예를 들어서 sin a분의 a가 몇 r이 되죠? 2r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sin a는 몇 r분의 2r분의 a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각의 관계를 뭐의 관계로 바꿀 수가 있다? 길이의 관계로 바꿀 수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변의 관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신 공부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대답 좀 해줘 얘들아. sin A 대 sin B가 뭐 대 뭐랑 똑같은 거야? A 대 B랑 똑같은 거야. 각의 관계를 변의 관계로 바꾼다고. 이게 사실은 내신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도형적 성질하고 상관이 없이.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니네한테 왜 하고 있냐? 98페이지 잠깐 봐볼래? 98페이지. 작년 6월 평가원이야. 작년부터 이 사인 코사인 법칙 유형이 확 바뀌었거든요. 근데 박스 안에 잠깐 봐보세요. 삼각형 ABC의 정보인데요. 가조건에 보면 3sin A가 몇 sin B랑 똑같다? 이게 출제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sin A를 뭘로 바꾸라고? 2R분의 A. sin B도 뭘로 바꿔라? 2R분의 B. 즉 각의 관계를 뭐의 관계로? 변의 관계로 바꿔달라가 출제 의도야. 즉 길이와 길이의 비율을 주겠다는 얘기라고. 알아듣겠니? 한 장 넘겨볼래? 작년 수능 14번에 나왔던 문제가 37번이거든요.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들으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가볼게요. 누구 대 누구가? sin A 대 sin C가 몇 대 몇? 앞에 6월 평가원의 설명을 빌리면 8 곱하기 sin C가 5 곱하기 sin A랑 같다. 그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괜찮죠? 그럼 이것도 빨리 sin A를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2R분의 A. 그러니까 이건 좀 빠르게 얘기하면 A 대 B가 8 대 5 이런 얘기라고. 마지막에 거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BC가 결론적으로는 안 바뀌거든요, 얘들아. BC가 안 바뀌어. 근데 원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마지막 줄에 가볼게요. 삼각형 PBC 넓이의 무슨 대값을 구하라고? 최대값. 그러니까 이게 높이의 최대값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언제지? 이거 우리가 고1 때 많이 했던 건데. 야, 여기 좀 잠깐 봐봐.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원 밖에 이런 선분이 하나 있다. 근데 원 위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각형을 만들어?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럼 요 길이는 예를 들어 10이라고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높이의 최대값 구하는 얘기잖아. 그때 높이는 이 원에서 직선에 무슨 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요 길이가 최대 길이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렇게 잡는 삼각형이 무슨 대가 된다? 최대. 이게 고1 수학에서 나오는 문제가 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으면 여기서 원 위에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그럼 중심과 밖의 점 사이 거리 구하고 반지름 더해주면 이게 최대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된다면 여기가 수직일 때가 이게 최대가 되는 거라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고1 수학 쪽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지금 출제한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합동, 닮음 이런 것들이 좀씩 빠지는 추세라고. 특히 공통 과목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해는 돼?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는 거야. 들어봐. 이게 작년에는 안 했던 얘기인데 여기에서 일로 올 때 저 앞에 두 가지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내 얘기 좀 들어줘. sin C를 뭘로 바꿀 수 있어? 방금 내 설명에 따르면 2R분의 C. 그럼 이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만 이해를 하라고. 어차피 저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푼다가 아니야. 저렇게 바꾸는 구조들을 요즘 문제의 정보로 제공을 한다고. 알겠어요? 그럼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얘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길이 A는 뭘로 바꿀 수 있지? 2R sin A. 길이 B는요? 2R sin B.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공식도 나오냐 하면 2R 제곱 곱하기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다. 이런 식도 있기는 해요. 교과서에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전부 다 이게 이쪽으로 사인 법칙에 따라 유도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괜찮겠냐? 그러면 얘를 사인 법칙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코사인 법칙으로 끌고 오는 공식도 있거든.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게 공부해본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헤론의 공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헤론의 공식. 세변의 길이만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루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뭐가 들어가니? 요 세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눠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로 나눈 거를 스몰 s라고 하자고. 그럼 여기 s가 들어가고 s-a, s-b, s-c 이렇게 들어가는 공식. 근데 이것도 봐봐. 지금 또 표정 보니까 오 씨발 나 저거 몰라 이러지 말고 몰라도 돼. 몰라 대학가. 여기 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얘는 어디에서 나온 공식이냐 하면 요거 보이지 요거. sin C. 요 sin C를 뭘로 바꾸는 거냐 하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C의 제곱이라고 바꾸는 거야.
괜찮냐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왜 이 앞에 내가 마이너스 안 붙이고 항상 플러스로만 처리했을까요? 이유를 좀 얘기해 볼래? 사인 C를 저렇게 양수로 뽑을 수 있는 이유. C가 삼각형의 한 내각이니까 아무리 커도 무슨 각이죠? 둔각이죠, 둔각. 예각은 아닐 수 있지만 아무리 커도 둔각이잖아요. 근데 사인은 1 또는 2, 4분면에서 부호가 뭐가 되지? 양수니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1이다를 넘겼을 때 양수로만 뽑아낸다. 여기까지 동의하죠? 그래서 이 앞을 지금 플러스로 처리한 거라고요.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때 여기 봐. 이거 대신에 코사인 법칙을 바꿔넣는 거야. 그러니까 얘 대신에 들어줘. 여기 마이너스 C제곱,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2AB. 이걸 갖다 여기 넣고 루트 안에 통분하고 벨치를 다 해가지고 정리하면 딱 이렇게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이 넓이 공식에 무슨 법칙을 짬뽕한 거다? 코사인 법칙을 짬뽕한 거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해 놓을 필요는 있다. 알겠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넓이 공식들이 전부 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법칙으로 변형, 코사인 법칙으로 변형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자.